페이지요. 가이노트 있죠? 페이지요. 142요. 그 다음에 126이요. 자, 문제집이요. 페이지요. 142. 기본서요. 페이지요. 307. 그러면 공동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소유,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공동소유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소유 마지막이죠. 소유에서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닥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먼저 이제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라는 것하고, 합유라고 하는 것하고, 총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먼저 공유는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 자기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분이라는 것은 자기 몫이다, 이 말이죠. 합유는요, 이제 순번계라고 하죠. 순번 계모임 있죠. 계모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합은 계약이에요. 영농조합, 이런 조합이 아니에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냐? 자기 지분이 있죠. 당연히요. 근데 총유는요,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이죠. 이때 재건축 조합, 똑같은 말이 조합 같지만 이 조합의 소유 형태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합, 주택, 재건축 조합 그러면 조합원이니까 자기 몫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그런 분양을 받느냐? 그거와 다르죠. 여기 말하는 조합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는, 조합 재산. 우리가 조합 재산을 얘기하지, 내가 분양권 같은 것은 그건 각자 단독 소유죠. 알겠죠?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합의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총유로 보는 것이고 지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관이나 또는 뭐로 한다?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하고요. 이 정관이나 규약이 없죠? 그럼 뭘 한다? 사원총의 결의로 해요. 사원총의 결의. 그러면 사원총의 결의를 하면은 단체 명의로 해요.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고요. 단체. 그 다음에 뭘 하냐?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총의 결의요. 사원총회죠. 사원총의 결의요. 총의 결의 없이요. 재산을 처분하죠. 재산을 처분을 해. 그러면 이 재산 처분은 무효가 돼요. 무효. 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표현대리 있죠. 표현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표현대리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죠. 공유는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 뭐가 한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뭐냐면 지분 처분 금지 특약.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요. 타공유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처분을 해요. 지분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냐? 공유물 분할을 하죠. 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 청구는 이건 자유예요. 자유인데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기를 하게 되면 분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는요. 합의는 여러분 계모임이 있죠. 자기 지분이 있지만 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처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합유 지분의 처분하고 공유 지분의 처분이 큰 차이예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합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합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이 합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합유물을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조합이 해산이죠. 해산이 됐을 때 가능해요. 알겠죠? 이것을 공유합유 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공유라는 것은 뭐고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총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도만 여러분요 대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여기 지분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뭐냐면 공유하고 합의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둘 다 지분이 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의 지분이 있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됐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한 개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한 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소유권이 한 개잖아요. 이 한 개의 소유권이 양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분량이라고 해서 분량,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량적이요, 일부분이다,
일부분, 이것을 뭐란다? 3분의 1이다. 이것을 뭐란다? 지분이다. 이렇게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분. 그러면 지분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은 먼저 공유는요,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균등을 추정하는데, 그러면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보통 지분의 등기를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분의 등기가 없다고 그래. 그럼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무조건 균등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럼 지분의 등기가 없는 것을 보통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분수로 나타내야지 지분인데 분수가 없잖아요. 그럼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를 얘기한다? 3분의 1을 얘기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 공유자가 이렇게, 지분권자가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공유자가, 지분권자가 이렇게 나오면 공유자는 몇 명 이상을 공유라고 하죠? 2명 이상이죠. 그런데 몇 명인지 모르죠? 이것을 2분의 1로 보고요. 지분권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일 때 지분이잖아요.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여기도 얼마로 본다? 2분의 1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실제 지분하고요, 실제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갑은요 3분의 2고요, 을은 3분의 1인데요. 등기부는요, 갑은 2분의 1, 을은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공유자 간이 있죠. 공유자들 간에는 실제 지분을 가고 제3자 있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공유자가는 실제로 가. 그럼 공유자가는 실제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공유자가는요, 실제로 간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공유물을 분할을 할 때 실제 지분으로 분할을 해요. 만약에 임대라든가 또는요 뭐란다? 점유를 하잖아요. 임대나 점유를 할 때도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지분으로. 알겠죠? 그런데 제3자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간다. 실제로는 여기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공유를 분할할 때는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분의 탄력성,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사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사망하면 어때요? 그럼 병이 사망하면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가죠.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면 공유하고 합유가 달라요. 합유는 상속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공유는 지분을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유는요, 원칙적으로 상속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 계모임이 있잖아요. 계모임.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내미가요, 엄마를 상속해가지고 엄마 친구들하고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요, 딱 알 수 있죠. 상속 안 된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도 합의잖아요. 아버지가 공동사업하다 사망했다. 그럼 아들이 상속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같이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친구분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이 있으면 상속이 되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합유는 상속이 안 돼요. 그런데요, 공유는 뭐가 된다? 상속이 됐는데요. 만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상속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 된다? 갑은 2분의 1, 을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권리 의무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하냐? 지분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 그래서 권리하고 뭐하고요? 의무하고요. 권리와 의무는 지분대로, 지분. 그래서 갑의 지분이 얼마냐? 을의 지분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지분대로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이 만약에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요, 의무가 만약에 비용이 90만 원 나왔다. 이 사람 얼마? 60. 여기 얼마? 30. 수익이 만약에 90이 나왔다. 그러면 갑은 얼마? 60. 을은 얼마? 30.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죠. 공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아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지분권자가 또는요, 공유자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지분권자가, 공유자가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공유, 합유, 총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공유 관계요.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아니잖아요.
먼저 여기서 뭐가 있냐?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거, 보존이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처분하고 뭐가 있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사용수익이 있죠. 그러면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죠? 사용수익은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죠. 어디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보존은 뭐죠?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요? 공유자,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요. 보존하죠? 보존은 여러분 봐봐. 항상 앞에 가요. 뭐라고 나오냐? 불법이란 말이 나와, 불법. 그 다음에 무효라는 말이 나와, 무효. 그래서 여기로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고, 무효 등기란 말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렇게 나와.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렇게 나와. 알겠죠? 여기서 불법 점유, 무효 등기 나오면 항상 보존 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말소 청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항상 불법하고 무효란 말이 나왔을 때는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죠. 관리는 먼저 지분 과반수가 있어요. 과반수.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과 공유에서는 과반수냐 소수냐만 있어. 과반수냐 소수냐. 소수는 얼마다?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뭐 4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 과반수는 얼마를 과반수로 가죠? 과반수는 반수를 초과해야 되죠. 3분의 2다, 4분의 3이다, 5분의 3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과반수라고 하죠. 그래서 2분의 1은 소수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과반수가 되려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을 과반수라고 한다. 과반수. 아시겠죠? 그럼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공유자가 아니고 뭐라 한다?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의 집은 3분의 2예요. 을의 집은 6분의 1이고 병의 집은 6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6분의 2고 이 사람 6분의 1, 두 사람 다 합하면 얼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분으로 보면 3분의 1인데 공유자로 보면 몇 명이죠? 3명 중에서 2명이니까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과반수가 되면 뭐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어. 점유하고 임대. 그 다음에 여기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처분은 어떻게 해요? 처분은 전원의 동의요.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은. 전원의 동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변경도 전원의 동의. 근데 특히 처분을 뭐라 한다? 처분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뭐 한다? 신축을 하죠. 그래서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신축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요, 우리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요 3분의 2죠. 을의 지분이 공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죠. 그럼 과반수 지분이죠. 그럼 이걸 과반수라고 하잖아요. 과반수는 소수 지분권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 갑의 동의 필요 없어. 갑한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임대해 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뭘 한다? 소수 지분권자한테 소수 지분권자한테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과반수가 지나면 자기 멋대로 임대하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는데 전혀 점유물을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한테는 뭐를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 지금 3분의 2죠. 과반수죠? 그러면요, 을이요, 이 토지 전부나 또는 일부를요, 병한테 임대를 줄 수 있어. 이것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 임차인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적법.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90만 원 이렇게 나오죠. 90만 원이요, 이렇게 90만 원. 알았죠? 이렇게 9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90만 원 뭐죠? 그럼 돈이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얼마만큼? 지분. 그래서 병은요,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을한테 90만 원을 주죠. 그럼 을이 3분의 2니까 60만 원 갖고요. 을이 갑한테 3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30만 원, 갑은 을한테요,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갑한테, 을한테.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것을요,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병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체결했다?
을하고 임대차가 체결했죠. 그래서 을한테 30만 원을 청구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인도 청구. 인도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갑은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한테는요 30만 원 청구 안 되고 병한테 인도 청구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은요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은 가반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첫 번째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가반수 지분권자는 임대하고 점유를 다른 말로 뭐냐면 배타적 사용이다 또는 배타적 지배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한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럼 소수죠.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점유를 하려면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점유하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돼. 불법. 그럼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무효 등기라든가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여기서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보존은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보존은 각자가 반환을 청구해요. 그래서 점유요. 이렇게 불법 점유 이렇게. 그 다음 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등기하죠. 등기는 뭐만큼 등기하죠? 지분만큼요. 지분만큼 등기. 지분만큼 등기해야 돼요. 그래 지분만큼 등기하니까 을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만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죠? 그런데 전부를 만약에 등기하거나 전부를 제3자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3분의 1이 들어있죠? 3분의 1은 유효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무효가 돼. 3분의 2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무슨 등기를 한다? 무효 등기라고 하죠. 무효 등기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무효니까 보존이 튀어나와야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존이라는 것은 본래의 용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현상을요. 그런데 그것은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전부죠. 전부. 그러면 전부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말 하는데 전부가 무효다 그러면 안 돼. 3분의 2가 무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갑하고 을하고 있다. 그런데 을이요.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그 등기에 전부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소를 시켜.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말소시키는 거지 전부를 말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등기는 지분만큼 등기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죠. 돈은 뭐다? 돈은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각자가 지분만큼이에요. 각자가.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죠? 제3자가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불법 점유.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갑이나 을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죠. 을은 비록 지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이고 각자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손해가 나오겠죠? 손해가 얼마다? 9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죠. 90만 원. 그럼 90만 원 나오면 갑이 얼마를 가져가고? 60만 원. 을이 얼마를 가져가고? 30만 원을 가져간다. 알겠죠? 이렇게 각자가 지분만큼이지 만약에 갑이요 전부의 손해를 병한테 청구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지분만큼만 청구한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제 공유자 있죠. 공유자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자인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갑이 있고 제3자가 이렇게 있다. 공유자가요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무효 등기 여기가 불법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3자가요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고요. 제3자가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생각을 해. 제3자가 무효 등기는 100% 잘못이지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등기는 무효 등기는
얼마가 유효이고 3분의 1은 유효이고 3분의 2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효인 것, 이 무효인 것만 뭘 한다? 말소를 한다. 청구하는 거지 전부를 말소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런데요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그럼 불법은 공유자가 불법이든 제3자가 불법이든 관계없이 불법이요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얼마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제3자가 무효죠. 제3자가 무효면 이것은 제3자가 무효니까 무슨 행위다? 보존이죠. 보존이고 각자가 전부의 뭐를 청구한다? 말소. 그래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전부의 말소. 왜냐? 왜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 3분의 1은 유효니까 말소하면 안 돼. 나머지를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3자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둘 다 불법 점유면은 각자가 반환 청구하고요. 불법 점유일 때는 별도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이요. 이 손해배상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불법 점유는 항상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뭐다? 별도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뭐만큼? 지분만큼 청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냐 점유냐 등기냐 점유냐 이 두 가지가 결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요 모든 게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항상 뭐에 관한 것인가? 점유에 관한 것인지 등기에 관한 것인지 돈에 관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봐야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100번 읽어도 필요 없는 것이다. 어쩔 때 똑같은 문제인데요. 기분 좋을 때는 찍어가지고 맞고요. 기분 나쁠 때는 찍어서 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묻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이 분할 청구권인데요. 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이기 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유물 분할은 먼저 협의상 분할이죠. 협의상 분할을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은 재판상 분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재판상 분할은 뭐가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현물 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뭐란다? 경매. 경매를 뭐란다?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하는 거죠. 현물 분할 원칙이죠. 협의상 분할은요. 현물 분할을 해도 되고요. 현물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을 해도 되고요. 가격 배상.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을 해도 돼요. 대금 분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현물 분할은 뭐냐? 가박으라고 3분의 2,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가격 배상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사. 이걸 사고 나머지한테 돈으로 주는 거죠. 대금은요. 경매 대금이잖아. 경매. 제3자한테 팔아. 경매를 해. 경매해가지고 갑하고 우리 돈으로 나눠가는 것을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대금이란 말의 뜻이 뭐죠? 제3자한테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죠.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가격 배상은 뭐예요? 가격 배상은 내가 샀다는 거잖아요. 을한테 돈 주고. 그러니까 이 가격 배상은 매매하고 똑같고요. 여기요 현물 분할은 교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협의란 말이 뭐죠? 협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란 말이죠. 이런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협의상 분할을 하면 등기를 해야 돼요. 협의상 분할은.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요.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조종이란 말이 있어요. 형성 판결이라는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유권 취득해요. 조정인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재판 중에요. 조정이 이루어졌다. 상호 양보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죠. 조정.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판결이 한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재판상고들은 분할의 방법은 이런 봐봐. 분할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분할했어. 80평을요. 20평씩 분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공로니까 D는 유리한데 A, B, C는 불리하잖아요. 명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분할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싼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 A한테는 면적을 크게 주고 D한테는 적게 주고 또는요 가격으로 배상을 해. 똑같으면 이게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인데 8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4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부정한 만큼 차액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분할하자 가면 다 분할 협의를 해야 돼. 분할하고 나니까 20평씩이에요. 땅이 안 팔려요. 그러면 B하고 C하고 D는 다시 공유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요. 분할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A, B, C는 다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분할하고 나서 D한테 야, 너 이거 다 가져.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계산해줘. 돈으로. 가격 배상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죠. 세 사람은 공유로 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유로 남기 싫은데 강제로 법원에서요. 공유로 남게 하면 그건 또 안 돼요. 알겠죠? 자기네들 원할 때 공유로 남을 수도 있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요. 분할을 하면 다 같이 분할해야지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분할 방법이다. 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그러면 각 공유자는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로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매도인과 동일한 뭐를 진다? 담보 책임을 져. 담보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처럼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왔어. 시험에는 자주 나왔어. 이 말이 지분의 비율을 담보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공유 지분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지분이잖아요. 지분은 등기를 하거든요. 등기하니까 등기한 데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은요. 1억을 빌려주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지분은 공유물 어디 위에?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이요. 그러면 지분 위에 있는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미쳐.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근데 돈 받기도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된 거예요. 돈 받기도 전에 분할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A는 분명히 을의 지분 위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A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미치는가? 이 말. A의 저당권은요? A의 저당권 어디에 미치는가? 여기요. 공유물 전부. 공유물 어디?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다. 왜요? 아직 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여기요. 여기. 분할물. 여기요. 분할물 위에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할물 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저당권의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하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지금 공유물 분할 전까지 설명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2번 나오면 한 번은 공유물 분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이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서 자주 나온 편이죠. 알겠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이것이 분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분할하는 거 분필이죠. 분할해서 합필할 수도 있죠. 이런요. 공유물로 분할하려면은 측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합필할 때 측량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할 때는 나누잖아요. 나눌 때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합하는 것은요, 2개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미 땅이요, 측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합필할 때는 측량을 하지 않지만 분할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죠?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죠.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146번 한번 보세요. 142예요. 146이요. 자, 봤어요? 자, 공동 소유라고 나와 있나요? 공동 소유 1번요.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과반수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줄고요.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것을 줄고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다른 말로 점유란 말이죠. 우리가 점유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사용을 허락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배타적 지배 이렇게 142페이지 146번 보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요 소수 공유자는요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태거하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누구한테 지금 허락을 받았죠? 과반수 지분권자. 알겠죠? 자, 2번은요 합유자죠. 합유자가 사망을 하죠.
합의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원래 상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속이 원래 안 되고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죠. 법인 아닌 사단을 뭐란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이고 이것을 뭐냐면 다른 말로 재산의 소형태는 총유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즘은 자주 안 돼요. 옛날에 자주 나왔단 말이죠. 여기 봐봐요. 교회 있죠. 교회. 교회가 어떻게 되냐? 분열이 되는가? 분열. 옛날에 뭐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 교회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A로 보고 이 사람 B로 보면요. A하고 B가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교회도 분열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끝이에요. 더 이상 이 교회 재산을 쓸 수 없어요. 그럼 교회 재산은요. 이 사람들을 뭐란다? 이 사람들 잔존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잔존교인들의 뭐가 된다? 총유가 돼. 총유. 잔존교인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을 했어. 그래서 같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4번 한번 보면은 3번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다. 분열된 경우 줄고요. 분열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교성원들의 각각 총유를 기소 그건 옛날 말이에요. 전 교회의 재산은 줄고 전 교회 재산은 줄었어요. 거기다 써 잔존 교인들의 총유이다 이렇게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이다 이 말이죠. 잔존 교인들의 총유. 거기다 또 하나 쓰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교단을 변경한단 말이죠. 교단 탈퇴라든가 교단 변경 똑같은 말이죠. 예를 봐봐. 이 교단인 게 예를 들어서 순복음이죠. 순복음 교단에서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 장로교요. 장로교 교단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절에 다니신 분은 조교정에서 천태종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를 내가 탈퇴하고 싶다. 교단을 변경해 순복음에서 장로교 교단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체 투표권이 있는 전체 교인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할 때는 전체 투표권이 있는 교인 전체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자, 4번은요. 공유물은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되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공유물 분할할 때 봐봐. 공유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A, B, C, D가 4명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뭐라 한다? 일단 분할하고 난 다음에 A, B, C가 뭐라고 그래? D한테 야, 너 이거 다 가져. 다 갖고 우리한테 돈으로 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해. 1인의 단독 소유라 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 D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A, B, C에 대해서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도 허용이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할 방법은 별거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래저래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공유를 원하지 않는데도 공유로 하게 하거나 공유물을 분할하라 했더니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는 이 말이 5번이 어려워.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베타로 점유한 줄고 베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거기로 줄고 베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이퀄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소수는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불법인데 불법 점유의 경우는 무슨 말이 더 나온다? 보조령이다. 보조령은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각자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를 여러분 뭐 다 풀어봤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149번 한번 봐. 149. 공유물 분할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 줄고 분할은 각자의 청구. 그 다음에 3번 봐봐. 3번.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응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요. 갑을 병 중에서 갑이 분할을 청구하죠.
그럼 의라고 병은 빨리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응할 의무. 4번 봐. 4번. 공유물 분할의 소는 뭐냐면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전원을 상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끝에요. 상대방은 다른 지분권자 전원이다. 거기다 써. 다른 공유자 전원이다. 그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이 있다. 그러면 갑이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으로 재판을 하죠. 그러면 분할을 청구할 때는 갑은요. 을병정이 있다. 을하고 병하고 정을 공동 피고를 해가지고 반드시 소송을 해야지. 갑이 을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뭐가 돼야 상대방은 누가 된다? 공유자 전원이 돼야 된다. 그것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된다. 공동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5번 한번 봐봐요.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면 분할 협의라는 것은 협의상 분할을 얘기하죠. 협의상 분할이다. 더 이상 공유물 분할의 손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뭐다?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협의상 분할이 안 될 때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한다 이 말이. 재판상 분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이 안 될 때만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뭐를 하나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150번에 이러면 2번 한번 봐봐. 1번하고 2번이요. 1번하고 2번 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똑같죠? 2번도 마찬가지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3번은요? 3번은 이거죠? 3번은 봐봐, 여러분요. 3번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144페이지 150번 보고 있어요. 144페이지 150번 보고 있어요? 자, 봐봐.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은요,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공유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공유물 전부에 미치죠. 그런데 돈을 받기도 전에 공유물이 분할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처음에 어디에 미쳤다? 전부에 미쳤죠? 그러니까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뭘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요. 명의신탁을 볼 거예요. 명의신탁. 알겠죠? 봐봐. 여러분 보면, 원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물권법 있죠? 물권법하고요. 여기요. 채권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권법은 뭐가 있냐? 여기 소유권이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 소유권 속에 뭐가 들어있냐? 소유권의 특별법이 명의신탁. 명의신탁이요. 공유 다음에 명의신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소유권 부분에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 저당권에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에 채권법에 뭐가 있냐? 주택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이거 있어요. 임대차에 들어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권 했잖아요. 명의신탁하고요. 집합권법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물권법 저당권하고 나서 가등기 담보법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책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희한하게 우리만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모든 책들 우리 공중사 빼고 다른 모든 책들은 어떻게 돼 있냐? 공동 소유 다음에 명의신탁이 들어와 있어. 알겠죠? 소유권 앞에 있지. 앞에 소유권 상린관계 전에 상린관계 앞에 뭐가 들어있냐? 집합건물법이 들어있어. 여러분 혹시 집합건물법 있죠? 집합건물법 보면 여러분 밑줄 긋기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집합건물법 밑줄 긋기 돼 있어요. 법조문 있죠? 법조문 우리 보면 줄긋기인가 거기 보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죠? 없다고요? 집합건 민법 조문으로 해가지고 어디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거기 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요.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맨 뒤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조문 들어있죠. 조문이니까요. 그 뒤에 집합건법 있죠. 조문을 꼭 줄을 그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있어. 내가 찾아보고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